승리 버닝썬 관련자들이 안심하기는 약간 이르죠.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일단화됐을지 몰라도 전체 수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요. 피의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버닝썬 이런 사건과 관련된 각오를 국민들께 선보인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임하고.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하셨나요? 클럽 버닝썬과 그 경찰 사이에 유착은 없었다라는 것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혹시 예상했습니까? 법원 판단을 정확히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여론과 달리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법조계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론과는 달리. 네.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뭘까요? 증거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포착됐겠는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 중에 주요 혐의인 횡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소명에 실패했다. 즉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직접 승리 씨나 유 대표 측으로 금전이 건너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외에 뭐 성매매, 알선,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물론 다 범죄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또 구속 필요성 이런 것들까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쪽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들을 미리 좀 하고 있었죠. 오히려 횡령죄보다도 성매매, 성매수 이런 쪽이 훨씬 더 경한 범죄로 형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횡령도 횡령으로 인한 그런 그 이익에 따라서 법정형의 수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 만약 이번에 경찰을 주장한 것이 다 인정됐다면 횡령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다른 범죄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사람들이 공분한 지점은 그런 지금 경하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경하다는 것이 네네. 공분한 지점은 거기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노한 지점은 거긴 또 피해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비슷한 이유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네, 구속이라는 게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 한해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속 요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고요. 물론 한번 기각됐다고 해도 다시 수사를 보강한 다음에 재차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내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봤습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 때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사람들이 본 게 그거거든요. 경찰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과의 유착 관계.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클럽에게도 신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불법을 네. 저질러도 네. 이렇게 알려진 사건도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 뭐 지금 그게 사람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야 이거 힘 있으면 괜찮은 건가 이런 네.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유착 의혹을 무혐의로 본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먼저 말씀하세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적인 시중의 여론이죠.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 전제가 된 거예요. 뭐냐? 정말 경찰과 이 업자들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 있었다 하는 게 전제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경찰이 비리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이런 업자들 또 연예인들이 이익을 봤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밝혀야 되는 거고 밝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번에 그 경찰 유착 의혹 관련해서 수사 성과가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은 부분들은요. 네. 우선 윤 총경, 예. 경찰총장, 이른바 네. 경찰총장이 윤총경이라고 이제 경찰은 지금 밝혔는데, 뭐 콘서트표를 받고 또 골프를 치고 또 식사를 네.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골프 치고 식사할 때 그 냈던 비용을 윤총경 본인이 이제 부담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거는 거짓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금전 또는 그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이 좀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 대가로 이런 걸 받아야지 뇌물죄가 이제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뇌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 따르면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실혜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군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거죠. 일단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네. 또 대가성이 없더라도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청탁금지법 위반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경찰의 어떤 그 법리 해석에 따르면 특정한 그런 기준 금액을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넘는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한 건데요. 네. 결국 지금 남은 거는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네. 이 직권남용죄로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하겠느냐? 이건 또 기소한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의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손소 변호사 말씀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지점이 있으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전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풀 때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군요.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다만 모르니까. 유착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짙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고 성역 없이 해서 네. 자기 식구가 수사 대상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수사해서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밝혀내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밝혀내는 그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조직이 명운을 걸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사건 치고는 네. 그러니까 진짜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들이 가지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법리 이런 것까지 네. 물론 뭐 법 따져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볼 때 야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경찰이 저런 거 다 보여주고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거나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용도사회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경찰이 이 사건 초반에는 굉장히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네. 또 대규모 인력을 아주 편성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잡아내겠다, 찾아내겠다, 밝히겠다 의지를 가지면 거의 대부분 밝혀냅니다.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건에 다 의지를 갖느냐, 모든 사건을 다 성형 없이 수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사건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처음에 전담수사팀 구성하고 뭔가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성과가. 하지만 수사가 좀 지연되고 또 승리 씨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조사를 거의 20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은 조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뭔가를 확실하게 잡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중간에 연예인들의 어떤 범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혹시 본질을 흐리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고 보는 여론도 있고요. 또 설령 경찰 간부들과 이 연예인 또 업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정말 없었다면 가정입니다. 그거를 없었다고 보여주는 것도 수사의 하나의 큰 과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수사의 중간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수사의 어떤 과제이고 성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차지 않는 결과를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유착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단속돼야 될 마약이나 성폭행이나 불법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용인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클럽 안에서. 일단 전부 다 용인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다 해소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이 보여준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겠지만 사실 지금 법리적으로 볼 때는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조금 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상 경찰은요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즉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붙여서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그러면 송치받은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건데요. 기소를 하든 기소하지 않든 기소를 하면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승리 버닝썬 관련자들이 지금 단계에서 안심하기는 약간 이르죠. 왜냐하면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일단화됐을지 몰라도 전체 수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요. 버닝썬 관련해서 검찰이 언론에 대한 그런 입장 공개를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즉 경찰
얼마나 하나 보자. 경찰 제대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지 보자. 이런 입장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짐작을 하는데요. 검찰이 최근에 이제 그 2명의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장을 청구했고 조금 전에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경찰은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비롯해서 전현직 검찰 고위 이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또 착수했어요. 서로를 이제 수사하는 그런 조직의 충돌 양상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앞으로 경찰을 굳이 봐줄 이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어떤 그 실력 차이라든지 뭐 의지 차이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피해자들이 있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기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 너무 큰 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밀려서.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쏙쏙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